안녕. 2027년 수능 특강 고전시가 요일월 숨건곤이라고 하는 작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총 세 줄로 되어 있는 맞아요. 평시조죠. 자, 평시조인데 우선은 여러분 선생님이 이 김천택이라고 하는 작가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김천택이라고 하는 작가가 좀 나오면 이 사람의 여러분 신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평시조들은 여러분 사대부들이 좀 즐겨 향유했던 작품이잖아요. 물론 기생들도 있고 평민들도 있긴 하지만 사대부들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김천택이라고 하는 작가가 썼고 이 작가는 여러분 사실 사대부가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평민 신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가고 싶지만 신분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뭔가 큰일을 남자로서 태어나서 큰일을 하고 싶지만 이것 또한 사회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분적 사회적 제약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으로 작품을 해석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뭘로 제시해 줄 거예요? 보기로 제시하죠. 여러분 보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맞아 이런 사람이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내용 아니면 그냥 주어진 대로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초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요일월 숨건곤은 옛날대로 있건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요와 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가 요임금, 순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이제 나라를 다스렸을 때 나라가 너무 태평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전 시가에 요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태평성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임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단어는 여러분 태평성대죠. 그러면 태평성대의 해와 달, 태평성대의 이런 건곤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건곤은 하늘과 땅이에요. 건곤은 온 세상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태평성대의 앞에도 해와 달을 그냥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곤, 땅과 하늘은 변하지 않으니까 건곤 그대로 해석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렸던 이 태평성대의 해와 달과 하늘과 땅은 옛날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면 태평성대에 있었던 하늘, 땅, 해, 달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쵸? 여러분 이거는 자연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태평성대 때 있었던 이 자연물들은 여러분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어떤 속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표현법은 아니지만 이 색깔로 표시할게요.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세상에 있는 인사, 여러분 인사가 뭐예요? 사람의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일. 사람의 일들은 어찌 저리 달라졌는가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의 일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태평성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순박함과 그리고 여러분 여유로웠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거는 태평성대일 때가 아니라 여러분 현재죠, 현재. 그러면 이 현재의 자연물은 예전이든 지금이든 불변하지만 현재 여러분 이 인간사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변해버렸죠. 그래서 얘는 가변성을 지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물들이나 자연사는 그대로인데 인간사는 왜 변하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 편법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 맞아요. 대조 대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러분 질문 던져요. 그래서 서류법을 써서 화자는 여러분 변해버린 인간사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탄식해.
그러니까 태평성대에 좋았던 것들이 인간 세상들에는 여러분 이 태평성대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를 탄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장할게요. 이 몸이 이렇게 늦게 난 줄을 못내 슬퍼하노라. 자, 여러분 이 못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표현조차 하기도 어렵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정도로 슬프다. 아주 슬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왜 화자가 슬프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빨리 태어나서 태평성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이런 인간사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좋은 태평성대를 누렸을 텐데 내가 이렇게 늦게 태어나 현재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 변해버린 인간사를 지금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태평성대가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정서를 어떻게 제시했어요? 맞아요. 직접적으로 제시하죠.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 딱 해버리고 그러면 뭐가 노라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이 정서를 영탄법으로 표현을 해버리고 있네요. 그래서 영탄적 어조로 여러분 화자가 자신의 그 한탄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화자는 왜 이렇게 태평성대에서 자기가 태어나지 못하는 걸 한탄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화자가 바라는 세상이 지금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자가 바라는 세상에서 태어나지 못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 화자의 신분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화자는 여러분 신분이 맞아요. 평민이라고 했죠. 그러면 평민으로 태어났으니까 자신이 여러분 사회에 진출하고 싶어도 진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태평성대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적인 한계가 계속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현재 처한 처지를 한탄하는 거다. 그래서 이때는 화자가 평민이라고 하는 신분이 여기에는 이렇게 적용되어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자는 와, 저 좋았던 시절에 나는 왜 못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그 과거를 여러분 좋아한다는 건 지금 현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과 한탄 이걸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자신이 이 현재 살아가는 인간사회에서 느끼는 제약이나 한계 때문에 이런 슬픔을 토하고 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내용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표현법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표현법은 우선 시성전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 본문에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가 쓰이고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이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리법을 써서 여러분 현재 탄식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영탄법 사용해서 화자 정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법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글에서 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른 작품에도 많이 쓰이는 방식이니까 내용을 좀 정리해 볼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연사와 인간사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주제나 어떤 특징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우선은 문제를 풀다 보면 선지의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응함으로 감응, 대응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가지고서 인간사가 이렇다라고 해서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연의 여러분 어떤 특징이나 어떤 여러분 성격들 있죠? 현상 이거를 가지고서 인간사에 대한 인간사를 깨닫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방식이 쓰일 수밖에 없냐면 유추의 방식이 쓰이는 거예요. 얘가 이러니까 얘도 이럴 거야 라고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이나 특징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얘가 인간에도 적용이 되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응시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이 작품에서는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비를 시켜버리죠. 자연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인간이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개가 여러분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성질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는 자연사와 인간사를 비교해서 주제를 드러내죠. 그래서 대부분 이 자연사와 인간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어떻게 드러난다? 반대 속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니까 차이점, 대조, 차이를 들어서 여러분 주제를 형성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이런 순금구는 여러분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 이제 마음적인 어떤 한계나 그리고 주변에 놓여져 있는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탄식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